1년 중 화훼 수요가 가장 많다는 봄이지만 화훼 농가들은 봄 특수도 없었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화훼 농가들을 지원하고 화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28일 제9대 안동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4후보 모두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위성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필리핀 계절노동자 28명이 23일 입국했습니다. 위성군은 올해 협약을 통해 상반기 4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계절노동자 118명을 추가로 농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아군이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화훼 농가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3월에서 5월, 이 석 달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꽃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지만 화훼 농가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하면서 생산비가 늘어난 데다 다시 늘어나기를 바랐던 손님들의 발길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화훼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인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짝 핀 봄꽃과 초록색 잎을 뽐내는 나무가 가득합니다. 봄을 맞아 꽃과 나무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좋은 꽃을 골라주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드문드문 올 뿐 예전만큼의 북적거림은 없습니다. 꽃 소비가 늘어나는 졸업과 입학 시즌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 농가들은 여전히 한숨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손님들이 좀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의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는지 지갑을 열지를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매출이 30%가량 줄어든 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불로 화훼 단지를 찾는 손님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겨울 극심했던 한파에다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생산비가 그만큼 증가한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 희망은 생겼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회에 이어 최근 동구의회에서도 화훼 생산과 판로 개척에 대한 행정의 지원 근거가 되는 화훼 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상호 의원은 불로 화훼 단지를 명품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현장의 지원, 그러니까 한 70여 곳에 대한 전체를 다 수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앞에 출입구라든가 먹거리 장터처럼 앞에 대문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구 불로 화훼 단지에서는 오는 5월 자체적인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속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제9대 안동대 총장 선거가 오는 2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후보 모두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후보자 공개 토론회. 기호 1번 안상준 사학과 교수는 안동대 구성원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결이 다른 색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색깔을 가진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후보로서 이 대학을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기호 2번 김현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수는 지역과 함께라는 지방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는 비즈니스 총장이 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안동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류 국립대학인 탑 클래스 ANU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이장창 기계공학과 교수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대학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꾸겠다며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금호공대와의 통합, 옥동 캠퍼스 이전, 융합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은 가만히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호 4번 정태주 전기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자신의 역량과 추진력, 인지도를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풀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장을 하면서 2018년도에는 국회 포럼 발표 및 교육부 국립대 발전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외부 인지도를 겸비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대학에 대한 소명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요즘 위기에 있는 우리 대학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는 28일 1, 2차 결선 투표로 치러지는 안동대 총장 선거. 교수를 제외한 비교원의 투표 참여 비율은 34%로 4년 전인 22%보다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학생은 총학생회, 학과 대표 등 134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혹은 요리 중 하나는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에서 벗어나 다양한 향과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 그 시작이 대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구가 치킨 성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역사를 홍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치킨 하면 떠오르는 곳 있으세요? 뜨거운 여름, 치킨과 맥주를 즐기러 가족, 친구, 연인까지 100만 인파가 모이는 곳. 귀여운 닭들과 추억을 만들며 치킨 만들기까지 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치킨 체험 테마파크가 있는 대구를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입니다. 닭이 많다는 뜻의 닭벌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닭을 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1900년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대구 전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서문시장 일대에 개전이라고 닭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도의 표시는 물론 많은 인파가 몰린 걸로 봐서 그 규모가 꽤 컸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닭 부화장인 신기 부화장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당시 산란계 사육 농장이 발전했는데요. 먹을 게 부족한 시절, 달걀은 많은 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양계산업 1번지는 범어동과 황금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범어 내거리부터 어린이 대공원 인근 아파트촌은 당시 양계장 특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구 동구 효목시장 한 골목에서 치킨 프랜차이즈계의 한 획을 그은 가게가 등장합니다. 바로 멕시칸. 국내 최초로 양념치킨을 만들어 후라이드 치킨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쑥쑥 성장해 지점이 1,780개까지 늘어납니다. 멕시칸 윤종계 회장과 함께한 점주, 닭 공장장, 납품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양념치킨을 배워 대거 독립합니다. 그러던 중 1991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계 치킨 역사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치킨집이 등장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시작한 이 치킨집은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 있는 부위만 따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닭 산업 측면에서도 부분육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99년에 등장한 두마리 치킨 본사와 2004년 상표를 출원한 두마리 치킨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한 마리 값에 두 마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주문하던 시민들은 이제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혹은 자신이 원하는 닭 두 마리를 한 마리 값에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07년 대구에서 또 다른 치킨집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뼈를 제거한 닭으로 60년대 전기 오븐 구이 방식을 택해서 바비큐처럼 구워 만든 치킨을 내놓은 건데요.
닭은 튀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점, 이후 구워 만든 치킨집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면 대구가 치킨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를 따라오는 경향도 짙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에 대구 경북 치킨 산업 종사자들이 대구에서 다시 한번 치킨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맥주까지 끼고서 말이죠. 그렇게 등장한 게 2013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꽤나 성공적입니다. 치킨과 맥주가 하나의 문화를 만나서 그 문화가 한 산업의 크기로 성장되어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에 더불어 그 산업도 성장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2021년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치맥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프라이드에서 양념, 양념에서 간장.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는 맛의 향연이 이어지고 세계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한국 치킨 문화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대구가 있었습니다. 치킨의 성지 대구.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에서는 기상청 관측 사상 102년 만에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경남 진해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요. 전국에 곧 연분홍빛 벚꽃이 흩날리는 절경이 펼쳐질 텐데 벚꽃 개화, 지난해에도 빨랐고 올해는 더 빠릅니다. 벚꽃 개화 속도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 사실 생태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꽃이 일찍 피고 지게 되면 내개곤충의 활동 시기가 변하는데 특히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 붙여 열매를 맺도록 하는 꿀벌의 수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 채소 등 생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봉농가 그리고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무엇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3일 필리핀 시닐로안시에서 계절 노동자 26명이 입국했습니다. 의성군의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를 선발해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성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절 노동자 확보로 농촌 인건비 상승폭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 상반기 추가로 4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계절 노동자 117명이 더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관내 사과재배 농가에 화상병 방제 약재 구입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꽃, 줄기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봉화군은 사과꽃과 잎이 발아하기 전에 사전 약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후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화상병 예측정보 시스템 경보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약재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설계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영주시는 영주 봉화지역 건축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귀농귀촌 세대가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에 설계비와 감리비의 5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주시로 전입하는 귀농귀촌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